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적입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서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내성이 좀 생겼나 보죠. 네. 코스피를 필두로 해서 잘 가줍니다. 오늘도 윗방향으로 뻗는 우리 증시죠. 네, 제가 개장 방송 하고 나서 개장하는 거 보니까 조금 스스로 민망해지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악재가 산적합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진지하게 오프닝을 했는데 막상 개장하고 나니까 웬걸요.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심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민망하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죠. 대목이 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바깥의 날씨는 기온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고 우리 증시의 이 온도는 더 올라가주길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증시 분위기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종목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 진단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랭킹쇼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종목 진단 신청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죠. 023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능력 있는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진단을 해드리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믿고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특수사항이 있다면은 이 부분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더 맞춤형으로 진단해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수 문의도 마음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볼게요. 네. 금수저님, 에코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고싱님, 유인해서 실리를 취하는 이거 앞에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일까요? 프리자님도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해사랑님은 바로 SOS랩 종목 진단 요청입니다. 강사님께서 두 분 의상이 검은색 저희가 어두워 사실 보이네요? 오늘 저희 이 랭킹쇼 마치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처럼 맞춘 듯이 저희 3명의 진행자가 다 네이비예요 오늘.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기에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한데 검은색은 아니고요. 네이비 색깔입니다. 조금 이따가 정수지 앵커가 같이 오면은 그 색깔을 정확히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뭐 이렇게 합의된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또 진행자들 마음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오늘 왠지 랭킹쇼 효과로 지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네, 만들죠. 오늘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은 태양과 바람님께서 너무 더워요. 비라도 왔으면 합니다. 와, 그런데 너무 덥죠 진짜. 예, 더위를 식혀주는 비도 참 좋고 저는 벌써부터 이 가뭄 걱정이어가지고 맞아요. 이 여름이면은 수박이면 보면 이 과일 먹는 재미가 있는데 과일값 오르면 어떡해요? 이게 벌써부터 장마치고 아니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또 요번에 뭐 장마 길다 장마 엄청 강할 거다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화 아니면은 뭐 튼튼한 우산 이런 거 구비해 놓으신 분들께는 쓸모 내가 왜 없어졌어요. 샀지? 정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유튜브에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예. 종목 고민 아니시더라도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서 저희 랭킹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날씨 얘기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와, 지연님, 날마다 대박님, 명진님, ESL님, 슈팅스타님, 휴머니스트님, 오늘 되게 많아요. 번개님, 선희님, 아지랑이님, 종래님 네. 등등 정말 많이 인사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바깥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바깥에 안 나가시고 그냥 맞아요. 실내에서 지금 뭐 폰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하시든지 지금 프로그램 참여를 더 열심히 해주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피서와 다른 게 없거든요. 실내에서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이 수박 한 조각 드시면서 점심은 물론 또 맛있는 거, 체력 보강하는 거 드시고 점심에 또 이렇게 수박 한 조각으로 더위를 달리면서 랭킹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오늘 또 수다수다 랭킹 주제 준비돼 있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저희 뭐 오늘 3명의 진행자가 다 같이 의상이 맞아떨어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직장 동료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직장 동료와 관련된 설문이 어디죠?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키워드 직장 동료. 직장 동료입니다. 빨리 네. 띄워주세요. 민망하지 않게. 자, 직장 동료를 키워드로 어떻게 잡아봤을까요? 누가 빌런인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예상치도 않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야, 직장 동료의 축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이게 뭐예요? 예. 창호행 본인의 관심사를 이렇게 또 방송에 녹여내는. 이게 사심 제가 가득. 요즘에 자꾸 이런 주제를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 무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사실 맞습니다. 저런 주제라는 걸 의식을 못 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 들어오기 직전에 깨달았어요. 이게 또 이렇게 됐네?
네, 무의식의 발현이죠. 예. 이게 사실 왜냐면요. 그냥 무턱대고 고른 게 아니라 지난 주말에 제 친한 동생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결혼식 사회는 정말 많이 봤지만 축사를 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축사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식? 결혼식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해볼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축의금이 아닐까 싶어서 네 그래요. 저거 저 뭐예요? 호머 심슨 아닌가요? 결혼을. 저 친구 저렇게 징그러운 옷을 입고 다니다니 그래 안 됩니다. 예? 자 직장 동료 간의 축의금이 얼마나 적당한가요? 이런 설문조사가 지난 5월에 아주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마 오늘 랭킹 키워드가 직장 동료가 아니라 축의금 내지는 결혼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맞아. 이거 네. 기준 있어요. 혼자 갔을 때, 그리고 식사를 했을 때 기준이고요. 직장 구체적이에요. 동료입니다. 친구, 친척 이런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습니다. 5만 원 예. 미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오. 이렇게 5개의 보기, 지금 화면에 5개의 보기가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직장 동료에게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게시판에 또 의견 남겨주시면 애매한 거 확실하게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는요. 제가 그냥 페이크 항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가짜예요. 날마다 대박님 축의금 20만 원 아닐 듯요. 아닐 듯요. 그래요. 20 직장 동료 20 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반 식장에서 밥 먹으면 10만 원, 호텔에서 밥 먹으면 20만 원. 고고식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요즘에 이런 경우 많죠. 예.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호텔에서 결혼하는 일이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호텔 결혼식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호텔 결혼할 때는 그래 여기 식비도 비싼데 축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화가 조금씩 생겨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기는 한데 사실 삶의 지혜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저희 오늘 전반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요즘에 이 네. 결혼식 축의금 문제 때문에 이거 뭐 얼마 내야 되는 거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기준은요 직장 동료인데 혼자 갔을 때 밥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축의금의 적당한 수치입니다. 얼마 정도로 1위가 나왔을까요? 좀 5만 원 미만으로 하면 인간도 아닐 거고요. 밥까지 먹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나랑 친하면 20만 원, 되게 안 친하고 꼴보기 싫다 그러면 5만 원 이쯤 아닐까요? 근데 보통 보면 10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돼요. 저도요. 솔직히 직장 동료라고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안 숙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해야 돼? 내가 굳이 해야 돼? 아예 안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5만 원. 많이 친하면 20 그리고 보통은 10만 원이다. 아마 지금 채팅창에도 이 얘기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살짝 애매할 수 있는 랭킹에 네.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좋습니다. 종목 상담도 깔끔하게 명료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부산 갈매기님께서 예. 부산 갈매기님께서 부산 분이 아니신가요? 왜요? 그냥 5만 원만요. 이 충청도 사투리인데 그래요. 예. 5만 원만 하래요. 우리 토마토 코톡을 3만 원 국물로 요즘에 3만 원 이거 만 원짜리로 내기도 하나요? 지금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얘기하니까 다들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 게 강사님께서 전 3,000원짜리 봉투도 받아봤다고요? 이건 뭔가 실수. 잠시만요. 3,000원짜리? 3,000원이면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봉투가 3,000원짜리인가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3,000원이면 이거 뭔가 약간 옥하심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한 진짜로? 30년 전이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시판에서도 물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아주 예전이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요. 예. 3,000원은 좀 신기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물론 뭐 세대별로 꽤나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랭킹과 관련된 얘기 계속 나눠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제타님께서 올려주신 포스코 퓨처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종목을 예. 사신 가격이 18만 원에 사셨대요. 저는 비중이 좀 충격적인데요. 네, 비중은 와. 70%. 이 진짜 포스코 퓨처엠 한 종목 때문에
잠잠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좀 예. 사안이니만큼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립니다. 아마도 비중이 이렇게 커진 경우에는 매수하고 또 사고 하다가 2차 전지에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많으시던데 단기, 중기, 장기 다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여러모로 좀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계신 분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현재 2.69% 하락하면서 12만 3,2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세워주세요. 야, 우리 시청자님 비중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해집니다. 자, 이거 2차 전지 쪽이 2년이죠. 2년 동안 줄줄이 빼기만 뺐어요. 뭐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전부 다 데드캣 바운드였었고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이게 한쪽에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부분들도 법안도 트럼프가 사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지나갔으니까 뭐 되게 어려운 국면, 요런 국면은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뉴스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거 공정을 조금 혁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도 뭐 10% 정도 향상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요. 자,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이거 67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이니까 뭐 한 5토막 넘게 났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비중이라도 작으면 뭐 어떻게 저 지지선 근처 요쯤에서 매수를 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여기서 더 싫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죠.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악의 국면은 조금 지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작년에 여기 실적들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 작년에 한 3조 6,999억, 3조 7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7억, 꼴랑 7억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뭐 그래도 한 700억 정도는 예상치 나오고 있고 또 1분기에 여기서 172억 정도를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조금 좀 시끄러운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단계 더 하락해서 10만 원을 깨기도 했어요. 지금은 거기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밑에서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그런 국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2분기에도 아마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조금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뭐 아주 크게 뭐 큰 폭으로 더 흑자가 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자,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좀 있으면 하겠죠. 자, 거기서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라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국면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다 좀 알려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2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한 14만 원대 정도 단기적으로는요. 한 14만 원대 정도까지 뭐 그렇게 실적 부분만 제대로 대준다라면 14만 원대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국면은 여기서 걸릴 거예요, 아마. 242평선. 지금 현재는 242평선이 있는 자리가 16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요게 내려오는 속도를 감안해 보면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 그쯤이 2차 저항선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42평선 하락하고 있는 242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뭐 단기, 중기, 장기 다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말씀드린 부분 조금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일단은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보유하시면서 최대한 손실 줄이고 수익까지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예. 확실히 이 축의금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던 것 같은 것이 할 얘기가 참 많으세요. 그리고 이 본인의 결혼식도 그렇지만은 우리 게시판에 이 아드님, 따님, 시집장가 보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 가지 조언과 예. 경험이 많습니다. 보면은 왜요? 어떤 게 강사님께서 보이세요? 저 네. 신식으로 했습니다. 와그마님. 신식이요. 청량리 맘모스 예. 예식장에서 예식장 이름까지도 기억하시네요. 이거 멋집니다. 마그마님 아니 제가 오랜만에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네. 이 랭킹쇼에서 마그마님 요즘에 잘 안 오셨던 것 같아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찍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다음부터 못 빠지시게. 자주 오셔야죠. 예, 후리지아님께서는 네. 와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호텔에서 5만 원 내고 4인 가족이 오는 건 좀 어우, 그렇더라고요. 많이 그런데요. 예. 4인 가족이. 그리고 또 행운의 여신님께서는 식사하고는 5만 원은 좀 물가 올라가고 예전에 축의금 문제로 어떤 분이 글 올렸던 게 기억이 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요. 예. 자, 그리고 한방님, 올해 돈 못 벌면 주식하지 말래요. 주변에서 누가요? 이런 이야기 하시나 봐요. 아, 주변에서.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가슴에 꽂아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맞아요. 이거 자꾸 시간이 지나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난다. 그러다가 급등주에 괜히 올라타면서 덜컥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잃지 않게끔 신중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이 주식할 때는 귀를 가끔은 닫을 필요가 있는 것이 주변에 맞아요. 다 돈 번 얘기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자꾸 손실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호응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여기서 네. 힐링하시면 되죠. 잘 인내심을 갖고 네. 내가 자신 있는 종목 뚝심 있게 기다리시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게 또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을 네. 계속 가져가야지 이런 건 워렌 버핏도 못해요. 기다렸다가 한 번씩 먹어가는 거죠. 저희가 예. 좀 전에 마구마님 얘기했는데 성형하셨네. 아, 그 그래요? 사이에 안 오시는 사이에 성형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원래 카노님이세요. 예? 오라카노님. 아 이렇게 또 바꾸셨군요. 슈팅스타님이 살짝 저희에게 에이, 팁을 참 좀 주셨네요. 그렇군요. 이거 가끔 이제 바꾸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바꿔도 예. 저희 채팅창에서 다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주식 얘기도 나눠주고 계시고 지금 축의금과 관련해서 뚜비님께서는 요즘은 5만 원을 내더라도 와주시는 게 감사한 듯요 하시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안 친하면 안 가고 안 보내고 중간이면 10만 원, 친하면 15만 원, 상사이면 20만 원 어떠세요? 공감 가세요? 요즘에 안 친하면 그냥 안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축의금을 조금 보내거나 축의금 조금 보내고 그냥 안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어서 이 선배 되는 분한테 네. 그 많이 친분이 있진 않은데 상담을 드렸더니 애매하면 7만 원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매하면 7.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친하면 5고 네. 보통이면 10인데 애매하면 7만 원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그 숫자 가지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 했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면 예. 별로 안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네.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최소한의 의리만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요, 유튜브 이선희님의 종목입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바이넥스로 가보죠. 자, 바이넥스 매수 가격이 18,000원입니다. 16,550원.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가격인데요.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0% 비중이고, 바이넥스가 지난해 한번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듯 했다가, 지난해 9월 기점으로 또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바이넥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번 장이 굉장히 좀 되게 좋은 시장이었죠.
근데 그쪽에서 좀 소외받은 쪽들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가 좀 소외받았고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고요. 그다음 제약바이오 쪽도 안 좋았죠. 자,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하반기에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했었죠. 야, 의약품에도 관세 물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또 그 얘기는 심심하면 한 번씩 하다가 맨날 뭐 2주 안에 부과할 거야. 그래 놓고 안 합니다. 자, 그만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뭐 하반기 되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어떻게든 간에 뭐 관세를 부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파월 의장은 이 정치권의 눈치를 좀 보는 분입니다. 그때 2019년도였던가 그때도 18년인가 19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도 트럼프가 금리 인하해 하고 막 압박을 하니까 처음에는 버텼어요. 안 됩니다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보험적 금리 인하 이러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정부의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그리고 연임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는데 이게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심심하면 뭐 연준 의장을 바꾸네 뭐 어떠네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아마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안 할 확률이 높죠.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립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봐요. 자, 제약바이오 쪽이 대표적인 성장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생물보안법 이런 얘기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작년에 되게 안 좋았어요. 재작년보다 뭐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308억이나 적자가 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에는 흑자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한 5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2분기에는 좀 더 날 것 같고요. 역시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주가 있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거 요즘은 되게 헷갈려요. 여기 차트가 나오는 게 이게 그 프리마켓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래 몇 주 안 되고 막 이렇게 캔들이 장대로 막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요거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주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무시하고 보면 자, 이때 4월 7일 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바닥을 한번 찍었죠. 근데 이 바닥보다는 높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때보다 높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반기로 가면 지금보다는 뭐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가격대를 보면 좀 움직이다 보면요. 1차 저항 받을 구간은 한 18,000원대 중반 정도. 이쯤에서는 한 1차로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뭐 그걸 뚫고 나면요. 한 21,000원 정도. 그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으니까요. 1차, 2차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 역시 마찬가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바이넥스 역시 이 종목도 그대로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주는 타이밍 정확히 캐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즈필 전문가와 함께 랭킹쇼 저희 종목도 봐드리고요. 또 오늘의 주제 직장 동료 이 축의금 얼마 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리자님께서 상정했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요? 랭킹쇼 진짜 잘 오신 듯요. 너무 먼 곳에 예. 계셔서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랭킹쇼 하시고 날마다 더 예뻐지시는 것 같네요. 아, 두 분이 어떤 관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또 신바람 나서 오늘 또 네.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눈도 상당히 맑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눈이 장착이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많이들 반겨주시니까. 아니 네. 토마토 집고통이 후리자님 10분 동안 채팅이 금지된대요. 싸우자. 둘이 상정했거라 왜 이렇게 맨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7층에서 봅시다. 네. 예. 자, 어쨌든 이쯤에서는 슬슬 네. 오늘의 랭킹 주제 5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의 얼마일까요?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오늘의 5위는요. 그냥 제가 아무거나 넣어봤습니다. 페이크 항목이라는 거죠. 20만 원이 페이크였습니다. 아무거나 아니고 네. 창호 앵커 결혼식장 가려면 이만큼은 기본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암묵적인 약간. 제 결혼식에서는 네. 그냥 몸만 와주셔도 충분히 감사하죠. 무슨 뭐 돈이에요. 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거 이렇게 박제해 놓으시는 거 아니죠? 이 영상을 들고 이 창호 앵커 결혼식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이거는 업로드 하지 마세요. 예. 자, 예. 20만 원 직장 동료의 결혼식 1인 기준이고 식사하는데 그냥 직장 동료의 평범한 적당한 수치가 2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좀 세죠. 그러니까요. 이거 좀 세죠. 네, 물가 감안하더라도 20만 원 저희가 보기에 없는데 페이크로 일단 5위는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고르시기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자, 4위부터는 진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몇 퍼센트 득표를 했는지까지 정확히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 사이에 시장은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1.38%, 코스닥도 강보합권의 0.43%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시장의 시선이 몰리고 있을까요? 현재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의 관세 서한과 삼성전자의 실적 모두 비우호적이지만 국내 증시 선방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철관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철관 품목관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데다가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관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다시 한번 강한 상승부를 뽑아내면서 현재 상한가 목전까지 올라왔고요. 2,0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수원이 체코와 손을 잡고 유럽 수소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부진이 지속됐지만 실적은 바닥을 짚고 개선을 한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추가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약보합세로 전환했고요. 6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애경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의 대체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 고점은 13,85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12,67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사이닉 솔루션 랭크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상장 이틀째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에는 쿠콘이 올라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관련해서 대안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는 41,55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캔들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35,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에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5% 넘게 밀려나면서 9,190원 선 보입니다. 8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8,694억 원 규모의 해양 생산 설비 예비 작업의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17,55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7%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 이어가면서 3% 넘게 올라가고 현재는 4%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8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0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는데요. AI 정책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현재는 6만 원 초반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위에는 하나오션이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조금 달고 76,500원 선 지나갑니다. 12위에는 넥스틸 올라왔습니다. 관광 업체 관련주들이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협상과 맞물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를 보입니다. 넥스틸도 현재 12%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미트박스가 올라왔는데요. 트럼프가 무역 장벽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를 했는데요. 미트박스는 미국의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18,38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17,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4위에는 네이버 올라왔는데요.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했지만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제주은행 랭크됐습니다. 디지털뱅크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AI 정책이 가시화되며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갭상승 출발했지만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16위에는 달바글로벌이 올라왔는데요. 분기 최대 실적 전망 속에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21만 9,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냈는데요. 현재는 소폭 둔화되면서 21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한컴이도 올라왔습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8위에는 현대 ADM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췌장암의 항암제 무력화 원인을 사람 유래의 오가노이드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26%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한국전력이 랭크됐습니다. 역시 상법 개정안발 훈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 인상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 보이며 37,65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우리기술 올라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주가 조작 수사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10% 넘게 밀려나며 37,07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오후장 가장 뜨거운 건 바로 철강과 관광 관련주들입니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 기대감 속에서 철강과 관광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참여 기대감 역시 또 같은 뉴스 나오면서 이 비슷한 종목분들이 다시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동양철관, 하이스텔, 넥스텔 이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를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매매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거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좀 움직이는 종목 따라가도 될 텐데요. 대신에 매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땐 자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르지도 못할 거면서 나는 트레이딩 관점이야 이러면서 들어가서 물리면 원치 않는 장기 투자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일부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지난 주말에 우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급파됐죠. 그런데 또 그 외에도 또 특사들이 미국으로 급하게 이렇게 파견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특사들도 파견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무역
협상 관련해 갖고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그러려고 가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알래스카 트럼프가 원하는 알래스카 LNG나 뭐 이런 부분 쪽에서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움직이는 게 뭐 동양철관 이런 게 제일 잘 움직이죠. 자,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 저 전고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라면 이런 거 매매 안 합니다. 저는 매매를 안 하는데 매매 관점이다라면 제일 센 놈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저라면 이런 게 아니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본다라면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세아제강입니다. 요게 세아제강이 그 과거에 보면 그 알래스카 LNG 관련해 갖고 어떤 얘기 나오면 굉장히 좀 또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들도 굉장히 많이 단지도 조성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세아제강은 그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정도였을 거예요. 작년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요거 생산 공정을 지금 완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마음이 편해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16만 2천 원인데요. 우리 PBR 종목들 향후에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이거 BPS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39만 3천 원이에요. 39만 3천 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16만 2천 원이니까 PBR 기준으로는 0.4배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주가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외에 또 풍력이라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저라면 동양철강 같은 종목이 아니라 이 세아제강 같은 종목을 매매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매매가 아니라 투자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갖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들마다 또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재필 전문가님은 이런 일시적인 테마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 매력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세아제강 예. 같은 종목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오늘 제가 앞으로는 이런 주제를 꺼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네. 이제 제 결혼식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결혼식과 환갑잔치를 동시에 치르는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돌잔치까지 있군요. 지금 패키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는군요. 환갑과 결혼식을 예. 동시에 한다. 지금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예. 참고행을 게시판에서 장가를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북한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백두산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계시고 거의 신화 속의 존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방님께서는 또 창호 씨 힘내라고 주변에 지인분께서 네. 54세 이제 48의 어여쁜 여인과 같이 좀 함께 하시면서 요즘 친구분이 회춘하고 계시다고 다 인연이 있으니까 힘내시라는 의도로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고 계세요. 그럼요. 여러분이 예.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는 크게 외롭지가 않습니다. 욕심 있게 잘 버텨가면서 예. 언젠가 운명의 그녀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눈가가 촉촉한 건 왜죠?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이거 맞나? 자, 유튜브 써니님의 종목입니다. 네. 워낙에 유명한 여러분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지금 후리지아님이 예. 이수 급등한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마침 타이밍이 너무 좋거든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조금 전부터 한 계단 더 올라갑니다. 정적 VI. 와, 무려 지금 8.64% 그래요. VI 발동이죠.
이거 지금 전에 나왔었던 고점을 뚫기 직전이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매수 가격이 이번 51,000원이고요. 1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가로막힐 것인지 아니면 뚫어내고 새로운 영역을 보게 될 것인지 정말 고민되는 시점이거든요.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갑자기 쭉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고점 뚫고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막힐까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를 볼 때마다 야인시대란 프로가 없어졌다가 새로 시작한 게 그때가 생각납니다. 2023년도 4월 달에 처음에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때 종목을 하나씩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도 해드리고 있죠. 첫 종목, 첫날 첫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게 이 이수페타시스였어요. 그때 10,000원이 채 안 했었는데 사서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예,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게 PCB 쪽인데 고다층 PCB, MLB라고 얘기하는 고다층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 슈퍼컴퓨터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거래 관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좀 헷갈릴 때는요. 실적을 보시면 돼요.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실적 예상치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1분기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2,000억이 채 안 됐죠. 올해 1분기에는 2,500억입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 1분기에 230억, 올해 1분기에 477억.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연간으로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까지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작년 7월 달에 기록한 자리, 이 자리가 고점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통과를 하게 되면요. 또 위로 뚜껑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자, 요거는,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보시면, 연말 정도에 가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그 정도 주가가 좀 주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어쩌면 지금 오늘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오늘 뭐 이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전고점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연말 정도까지 본다라면요. 한 65,000원에서 70,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말까지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지금 현재 구간 탄력 더 붙습니다. 11%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남은 시간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까지 해서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얘기도 나눠봤으니까요. 이쯤에서 저희 랭킹 4위도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랭킹입니다, 이제. 직장 동료에게 축의금을 얼마를 하면 좋을까? 1, 2, 3, 4위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5위는 20만 원, 4위는 과연 얼마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4위는 15만 원이 적절합니다가 1.4%. 네.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 냅니다가 아니고요. 얼마까지 내면 얼마까지 최대치가 아니고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가 오늘의
설문조사 이 주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에 15만 원이 적당해요. 이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왜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게 뭐죠? 제가 좀 전에도 애매하면 7만 원 하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7은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기혼자로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은 네. 그 애매한 숫자가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10 다음이 20이지 10 다음에 15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15가 있긴 있거든요. 저 가끔 근데 15 내는데? 그분이 기억이 많이 나요. 잠깐만, 이거 뭔가 실수한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20은 별로 이렇게 10, 20 단위 이렇게 가지 네. 15. 그리고 잠깐만요. 저는 7은 못 봤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15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채팅창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10, 20 약간 애매할 때 15 내는 경우 꽤 있거든요. 아니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되게 많이 물어보면서 네. 지금 애매한데 어떡하지? 이러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고 어허. 뭐 안 가고 축의금만 해 그게 더 고마운 거야 라고 기혼자분들이 얘기할 때 의견이 그건 또 다양해요. 무슨 얘기지?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굉장히 헷갈렸는데 하고 나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네. 모든 것이 클리어한데 내가 왜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의견 좀 올려주세요. 으라차차차님께서 네. 15가 거의 없대요. 맞아요, 없어요. 제가 15 냈던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많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겠네요. 그게 미혼자의 갑자기 차이인 약간 거예요. 뭔가 불안해집니다. 아니, 근데 찝찝하고. 15가 나쁜 숫자는 아니죠. 많이 하신 거잖아요. 예.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날씨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평택 날씨 토할 것 같다고 지금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예. 좀 곁들이고 있는데 마그마님께서 15를 내면 나 고민했어 이런 느낌. 그래요? 이럴 수가. 이게 딱 맞아요. 보통 저는 10 내려다가 약간 밥값 같은 거 생각해서 뭐 더 내지 뭐. 그쵸,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군요. 앞으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호아라님께서는 예. 18만 원 낸 적이 전 18만 원 본 적이 없어요. 18이 더 기억 남을 것 같은데요? 추풍명님 13. 그래요. 이 정도 그봐요. 역시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내는 사람도 제법 많답니다. 마음이 예. 좀 편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랭킹 4위까지 공개를 해봤고요. 그러면 후반전 종목진단 도와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직장 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항목이 5만 원 미만도 있고요. 5만 원도 있고 10만 원 남아 있습니다. 1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요새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위에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5년 전에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거의 대부분 한 10,000원, 20,000원씩은 또 식대가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10만 원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만 원 의견. 게다가 또 주변에 지금 결혼 많이 하는 세대의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거 말고 김영일 전문가님만의 이 축의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랑 조금 연이 닿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이라도 받고 그다음에 좀 이야기라도 나눴다. 직장 동료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조금 이제 친한 동료다 하면은 이제 1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거기서 더 친해진다 그러면 그 이상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15 괜찮거든요. 저도 가끔 15 합니다. 나이스입니다. 네. 이런 미혼자들 같은 일이. 마음 너무 불편해질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저희 남은 종목 진단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게시판에 자비행님께서요, 유한양행 신청해 주셔서 좀 봐주세요 하셨어요. 유한양액이 작년쯤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단 많이 받던 종목입니다. 그때 거래대금 1위였잖아요. 막 예. 휩쓸고 갔는데 또 그 붐이 지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요즘엔 조용합니다. 그쵸? 올해는 좀 잠잠한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손실을 약간 보고 계세요. 예. 얼마에 사셨냐면은요. 11만 6천 원입니다.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고요. 10%. 현재 주가는 10만 5천 원권 기록하면서 거의 한 2달, 3달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10만 원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유한양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다들 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나 이제 렉라자가 가장 주요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이제 또 렉라자의 또 기술 이전 건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또 모멘텀을 한번 작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항암제 리브리반트에 대해서도 또 이제 병용요법이 작년에도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럽에서도 최근에 시판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렉라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에 영국, 뭐 그다음에 캐나다, 일본 등등 또 이제 연속적으로 각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현재 품목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진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톤을 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렉라자가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로열티도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주가가 내려앉은 것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죠.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덴이라든지 혹은 뭐 보로노이, 뭐 리가켄 바이오 등등 해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뭐 기술 이전 혹은 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항암제, SC형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는 쪽들,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들고 갈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11만 6천 원 정도의 단가시니까 아마 최근 바닥 구간에서 무언가 탄력이 나오려고 했을 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내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확실하게 이슈가 있을 때 혹은 무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뭔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새롭게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새로운 임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내년 혹은 이제 또 내후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뭐 추가적인 계속해서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뛰어오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탄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렉라자의 추가적인 어떤 성과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찍히는 어떤 이 숫자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미 렉라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숫자로 찍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주가가 어느 정도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무언가 크게 탄력이 나온다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시간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가셨던 단가가 아마 이 구간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바닥 잡고서 반등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가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딱 매수 단가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딱 매수가 부분에 굉장히 매물대가 좀 또 두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선 구간에 이 구간의 매물대, 그리고 최근에 형성된 매물대 해서 지금 딱 12만 원 정도 구간, 한 11만 원 중반대 부분부터 12만 원 구간까지 굉장히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전에 들어가셨던 단가가 결론적으로는 매물대 부딪히고서 여기서 빠지느냐 아니면 뚫어주느냐 가격 분기점이 될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물려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 11만 원 중반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이제 성과들, 현재 렉라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연 이제 로열티가 얼마나 들어오고 마일스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권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주목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매수가 부근으로 도달을 해 놨을 때 그때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될 겁니다. 앞선 구간을 삼켜줄 만큼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구간에서는 매물대를 뚫어주고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으로 12만 원 중반대에서 13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단가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급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주목도도 크지 않은데 11만 원 중반대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그냥 딱 매물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를 11만 원 중반대까지 두고서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을 했을 때 재질문 주시면은 그때 또 이제 수급 판단을 하고서 일단 정리를 하고 저가 매수를 노릴지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노릴지 다시 한번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 양행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정말 잘 갔던 종목이 잠잠하다 보니까 더 소외감, 답답한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투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시장은 계속 뜨겁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좀 전에 이수페타시스 받으렸는데 이 종목을 비롯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주가 또 랭킹쇼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이수페타시스 거의 15%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좀 전에 진단할 때가 한 8%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급등해서 대단한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장에 반도체 조금씩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반도체 얘기 나와가지고 이게 또 볼 수밖에 바로 없는 종목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연결을 어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리아님께서 신청해주신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이 종목도 오후장에 조금씩 더 살아나면서 현재는 2만 원권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물론 뭐 2% 정도 2만 원이 아니라 2% 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거의 움직이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1시 한 반쯤부터 이 종목도 탄력이 붙더니 지금은 96,300원권 기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 시간이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갑자기 좀 매수세가 붙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재필 전문가가 이 수페타시스 봐주실 때도 실시간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좀 하기가 좀 힘들고요. 지금 저희도 분봉은 보고 있지만은 예. 그 사이에 아직 어떤 뉴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확인되는 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수급으로 봐야 될지 김영일 전문가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11만 5,221원입니다. 예. 그래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비중이 한 30% 정도 되세요. 조금씩 늘려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29% 들고 계신데 그나마 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거래요. 단기로 탈출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해가지고 또 단가를 낮춰서 나오는 게 좋을지 이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한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오후장에 두각을 나타내는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같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이제 딱 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제 관세 유예 마감의 시일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이 마감이 됐을 때 계속해서 업황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무언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뭐 PB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 중에서는 PBR이 거의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업황에 맞추어서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 워낙에 이제 또 TC 본도 쪽에서는 또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비전과의 어떤 이제 경쟁 구도가 생겨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뭔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또 하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단가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준 단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반도체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HBM에 대한 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HBM 수요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확실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캐파를 증가시키면서 하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현재 구간에서 선별만 잘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역시나 TC 본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올해의 TC 본도 4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027년에는 마찬가지로 HBM5를 대비해서 또 이제 TC본도 5를 또 마찬가지로 내놓을 예정이죠. 그러면서 2028년까지는 또 플럭스리스 TC본도를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은 어느 정도는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그런 와중에 올해 이제 TC본도 생산 능력을 또 계속해서 늘리면서 1조 4천억 대 규모로 이제 늘리고 내년에는 또 2조 원대까지 확대를 시킨다라는 부분은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해서 지금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새로운 또 이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보장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TC본도 시장에서 특히 HBM3E 12단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TC본도 시장에서는 또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 단가 충분히 저가 수준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시청자님이 약간은 우려스러우신 부분이 단가도 단가인데 비중이 3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가 더 낮추시면은 아무래도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려감을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이슈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업황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수급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을 볼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급을 굉장히 많이 보는 전문가이고 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공간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사모으는 수급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슈적으로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약간의 눌림 구간을 좀 저가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살짝 단가보다는 이제 비중이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1차 목표가 11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2만 5천 원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 매도는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신데 수익 내고 나오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1차 예. 11만 원, 2차 12만 원으로 해서 한미반도체 잘 수익 챙기시고 나올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네. 서단깨님 새로 또 와주셨고요. 뚜비님께서는, 왜 갑자기 강아지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위에 보니까. 굉장하네요. 그 주제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우리가 그 축의금, 돈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갑자기 뚜비님이 저희 집 강아지가 예전에 5,000원을 주워왔었다. 예. 그러면서 갑자기 강아지 얘기로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게시판에서는 예.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만 눈 떼고 있으면은 주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귀신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주제로 다시 저희가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의금 얼마 내야 될까요? 4위까지 공개를 했고요. 뭔가 20, 15 이 순서대로 가면은 3위가 10이 올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요렇게 됩니다. 5만 원 미만 3.2%. 그래요.
이 15만 원을 그러니까 좀 많이 내는 사람보다 오히려 좀 적게 내는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둘 다 네. 소수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축의금이라는 거는 이 중간으로 좀 수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보기에 있는 가장 높은 금액, 가장 낮은 금액이 서서히 소거가 돼 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개의 보기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직장 동료 기준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 뭐 친척 이런 게 아닙니다. 직장 동료 기준 그리고 1인 기준이고 식사를 했을 때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어요? 이런 설문조사 바로 최근 5월 달에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설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주시고요. 시장이 지수는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이시죠? 네. 하지만 30분 전부터 좀 종목이 바뀌죠? 좀 빠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수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이수페타시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오후장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59,8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5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만 원 선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위에는 형제엘리트가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진출 소식에 힘입으면서 급등세가 오늘도 출회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고점은 3,86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6% 넘는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 삼룡물산도 올라왔습니다.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유나 주스 등 액체 음료를 포장용 종기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74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면서 현재는 7,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에 파마리서치도 올라왔는데요. 인적 분할 철회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59만 3천원 선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58만 2천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 3기도 올라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재도 9%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하이스틸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관광업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스틸도 현재 17% 넘는 급등세 지속되면서 4,610원 선 지나갑니다. 18위에 한컴미드도 새로 올라왔습니다. 한컴미드는 한컴그룹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컴미드는 오늘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상승분이 거의 반납하면서 현재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조이시티 올라왔습니다. 게임 관련주죠. 신작 기대감 속에서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장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주도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 하반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시기로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리스크의 반사 이익으로 증권주가 다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분기과세 도입 등 세제 개편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주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쪽 쉬지도 않아요.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가장 돋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금융주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또 배당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 기업으로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세율을 부과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일제히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게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2분기에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2분기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 추정 순이익이 약 한 6조 4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훌쩍 뛰어오른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에 또 이제 좋은 실적의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감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금융주들이 일제히 다 좋은 수익을 또 어느 정도는 가져간다, 좋은 실적을 또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주주 환원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더욱더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주주 환원도 또 활발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이제 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번 달 중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약간은 또 이제 세부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잖아요. 이번에 제외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세부 조항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야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약간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차례 이제 차익 실현 심리가 나왔던 게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됐지만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시킨 다음에 세부 조항 보고서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움직이자, 이런 심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이 달 중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세부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차익 실현 심리가 한 번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이제 기대감이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반기에 배당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또 금융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뭔가 이제 수급이 밀어 올려지는 구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법 개정 세부 조항 등등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상법 개정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플로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제 연말 배당까지의 이 주가 흐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고려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싱싱 잘 달리고 있고 또 신고가 쓰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김영희 전문가의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무슨 연지곤지 표시같네요. 하트 2개를 옆에 딱 데리고 같이 등장하셨습니다.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하트 색깔이 참 예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축의금에서 강아지 5,000원에서 다시 또 창호 앵커의 가상 결혼으로 넘어와서 창호 앵커가 좋아하는 예. 이 운동을 컨셉으로 해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 복장까지 지금 네.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점점 거의 뭐 애니메이션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관이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응원합니다. 예. 이거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뭐 종목을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금융 얘기까지 해봤고, 오늘은 좀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뭔데요? 어떤 이번에 거예요?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이 탁구공님의 종목인데요. 탁구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건설 쪽으로 가보죠. DLENC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건설주들 움직였을 때는 거의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많이 맞아요. 주요 종목들이 움직였죠. 아마도 DLENC도 원전 관련된 기대감으로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이 똑같거든요. 계속 쭉쭉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탁구국님의 DLENC 매수 가격은요. 55,600원입니다. 수익 보고 계시네요. 비중이 많지가 않은 게 5%예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손실이시죠? 49,150원 현재 주가인데요. 네네네. 이게 정말 잘 가주다가 얼마 전에 65,000원대 고점 찍고 나서 단기간에 25%가 빠졌습니다. 네. 내려오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특히 원전 대표적인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 뭐 물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웬만큼 잘 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LENC는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DLENC입니다. 아마 고점 찍고 좀 내려왔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쪽 원전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DLENC 다시 또 강한 상승 나와줄까요?
네,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MR 쪽에서 이제 또 한번 또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SMR 기업인데 또 엑스에너지하고 DLENC가 협력 관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DLEN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사업 기회를 조금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SMR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최근에 또 이제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지금 이제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어떻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건설사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지금 또 이제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신사업을 좀 계속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주권들을 좀 따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수 수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분당의 뭐 복합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부천의 열 병합 발전소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좀 따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환경 사업에 더불어서 SMR 사업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업 범위를 친환경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이제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 주택 부분에서 원가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적어진 거죠. 그러면서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실적 자체는 이번에 1분기 딱 저점 찍고 2분기부터 딱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PBR이 또 이제 0.4배 이하인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건 지금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SMR 쪽으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탈출 기회까지 저는 준 것 같거든요. 지금 SMR 쪽으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잖아요, DLENC가. 그러면서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 잡고서 피레침 찌르는 급등 나오고서 윗꼬리 그리고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뜻은 지금 SMR 쪽으로는 DLENC가 한 차례 주가가 완전하게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셨던 단가가 아마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들어가셨던 단가 수준은 아무래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 차익 실현 나오고서 이제 덜 털어낸 물량을 다시 한번 나머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반짝 급등 때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시고 물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대응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미 한 차례 사이클이 동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 자체도 이제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고, 주가 자체도 지금 PBR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큰 하락 없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MR 쪽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다시 한번 SMR 쪽으로 시장에서 무언가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서 건설주들이 저 PBR 쪽으로 주목을 받고 동시에 DLENC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DLENC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1차 목표가를 5만 원 3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약 5만 7천 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한 차례 사이클 돌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대응이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나올 때 일단은 이제 정리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는 확실하게 이제 종목군들이 살아있는 구간이 될 때 그때 접근을 좀 잘 해보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DLENC였습니다. 이쪽도 좀 잘 잡고 계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빠져나올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들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간절히 창호 앵커를 보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 주제가 슬쩍 바뀌길 바랐는데 종목을 하나 보고 왔는데도 전혀 바뀌질 않네요. 네, 점점 더 진지해지고 예.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예. 해주고 싶으시다고. 아이고, 후리지아님이 프리프리를. 나이와 직업까지도 이거 거의 예. 선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창호 앵커 나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좀 전에 행투 가이드님께서 50대 최강동안 창호 앵커. 저거 한 근 10년 전부터 저 얘기해 주셨어요, 행투 가이드님이. 그랬더니 뚜비님께서 80년대생이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 86년생입니다, 정확히. 아, 예, 저는 그렇습니다. 띠만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니, 또- 어차피 뭐,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자, 뚜비님께서도 85년생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즈음이 맞습니다. 행투 예. 가이드님이 루머를 자꾸 만들어주시는데 아닙니다. 그 행투 가이드님이 제가 예전에 토마토 처음 왔을 때 예. 그 마켓 빌보드를 한 3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예. 그때부터 행투 가이드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때 소문을 많이 내주셨어요. 옆에 계신 누나보다 예. 창호 누나가 창호 삼촌보다 2-3살이 많다고요. 아유, 그렇죠. 제 나이에 네. 2-3살. 아유, 그러면 저 서운합니다. 1살 많아요. 자, 이거 계속 얘기하다가 다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자, 계속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숨 돌려야죠. 마지막 종목, 저희 전화 이번에는 받아봤죠. 그렇습니다. 뒷번호 1854번님이신데 이번에도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 나옵니다. 네. 워낙 유명한데도 이거 잘 움직임이 크게 안 나오네요. LG전자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14만 9천 원. 비중이 많아요. 네. 4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어제 실적 발표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았고 네. 지금 사신 가격 대비로는 아하. 거의 뭐 반토막 정도의 수준이어가지고요. 이거 네. 매수가도 너무 높고 비중도 많은데 LG전자가 웬만해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LG전자입니다. 매수가가 15만 원에 육박하고요. 비중은 40%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생각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기존 주도 업종도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증권사나 지주사 쪽도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앞으로의 전망이 좀 많이 밝은 산업군이라는 거. 지금 뭐 조선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방산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뭐 지주사, 증권사 등등.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사나 방산 쪽은 다 실적 좋은 거 알고 계실 거고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주사 증권사도 전체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군들 순으로 먼저 지금 급등이 또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상승 나오는 쪽을 보면은 뭐 동양철강 같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테마가 살아있는 이러한 종목군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LG전자는 실적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LG전자의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 2분기에 매출이 20조 7,400억, 영업이익이 약 6,4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46%가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 컨센 대비 훨씬 밑도는 그런 수치가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를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또 이제 생활 가전 쪽에서 수익성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지금 TV나 노트북 쪽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그 포트에 관세에 대한 고려가 지금은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가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 쪽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또 포트가 형성이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세 쪽에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산업군이라는 거,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실적,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 그 다음에 뭐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눈에 띄게 나타나줘야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의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저 PBR
수혜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올라와준 것 같거든요. 지금 LG전자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이 많이 크시잖아요. 일단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LG전자가 탄력이 크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해칭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전자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지금 무거우셨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놓여셨으면 하고 좀 바라는데요. 게시판에서도 저도 샀어요. 65,000원이에요. 등등. 이 LG전자 오래 들고 계셨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진단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영우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봐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리키쇼 주제죠. 1, 2위 다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직장 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절한가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왔던 지난 5월에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바로 알아봅니다. 그 1위는 바로 10만 원입니다. 압도적이죠. 네. 61.8%. 그리고 2위가 5만 원 정도가 적정해요. 이게 32.8%로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결혼 비용이 많이 올라서 이번 예. 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또 문제 삼았고 또 뭔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내용이 반영돼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10만 원이 적당하다. 이거는 모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까지 다 살펴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